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청와대 대접견실. 영부인을 여의신 지 5년 남짓 만에 당신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새 유자녀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를 지켜보는 결의 슬픔도 더없이 크기만 했습니다. 다가오는 80년대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눈앞에 두고 가신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빈소에는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조문 사절들, 그중엔 미국의 벤스 국무장관과 카터 대통령 영식 등 여러 나라 조문 특사와 주한 외교사절단들이 저마다 본국 정부에 조의를 전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을 찬양하면서 고인의 서거를 중심으로 애도했습니다. 박 대통령 서거의 비보는 나라 안 밖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 분향소를 찾는 국민들. 여기는 청와대 별관 분향소. 이곳에도 애도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국민들의 애도에 답하고죠. 이곳 별관 분향소에 나온 큰영애를 붙들고 슬픔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 정부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장례를 국장으로 모시기로 하고 그 날짜를 1979년 11월 3일로 정했습니다. 후일장으로 모시는 동안 전국에는 1700개소의 분향소가 마련된 가운데 국민 모두가 일손을 놓고 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청 앞들에 마련된 분향소.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의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한다던 박정희 대통령. 그 목소리 찾아 회통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모의 행렬은 밤에도 계속됐습니다. 국장일이 가까워질수록 전국의 분향소로 향한 조문 행렬은 그 수를 더해갔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아껴주시던 부루 기능 청소년들과 배우면서 일하는 공단 야간학교 근로 청소년도 박 대통령의 비보에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제외 112개 공관에서도 박 대통령을 애도하는 조기를 달고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특히 자유중국과 태국을 비롯한 21개국에서는 11월 3일을 애도일로 정하고 조기를 달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우리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장이 거행되는 1979년 11월 3일. 이날따라 서울 거리에는 아침부터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애도하려는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국장 행렬이 지나갈 연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아침 9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발인식이 청와대 뜰에서 엄수됐습니다. 국화송이로 뒤덮인 연구차 유리창 안에 대형 태극기에 쌓인 박 대통령의 유해. 영원한 이별의 순간. 16년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해. 지난날 이 청와대에서 화목하셨던 내외분의 모습. 목련꽃이 만발할 때면 가족과 함께 자주 거니시던 정든 뜰을 말없이 떠났습니다. 육해 공군의 사관 생도와 고인을 측근해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중앙청 영결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차가 청와대 정문을 벗어날 때 62년의 생애를 마지막 송별하는 62발의 조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청으로 향하는 삼청동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을 했으며 고인을 마지막으로 묘시던 군병원의 장병들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해가 중앙청에 들어섰습니다. (47개국) 조문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 2,300여 명이 일어서서 7만 2천여 송이의 국화꽃으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결식장. 영결식이 시작된 이날 오전 10시. 식순에 따라 고인에 대한 묵념이 있었는데 이 시각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1분 동안 온 국민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장례위원회 부위원장인 신현학 부총리는 고인의 양력과 업적을 보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무리에서 출생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던 1937년부터 3년 동안 문경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대통령 재직 시에 가끔 그 고장을 찾아 감회 어린 한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사를 맡은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확인 행정의 시범을 보이며 이 나라 방방곡곡을 쉴 새 없이 다닌 박정희 대통령.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로 뭉쳐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와서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될 때 참으로 부강한 조국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늘 강조하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결애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큰 재난을 당한 어느 현장에서나 국민을 위로 격려하며 최선의 대책을 서두르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수많이 기억합니다. 부강해져가는 나라의 힘을 사회 복지로 돌려서 가난한 결애를 위해 마련한 의료 시해.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의 처우에 각별한 배려를 해주었고 10개의 공장이 서는 것을 보는 때보다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을 볼 때가 더욱 마음 든든하다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 공단 안에 야간 학교를 세우게 하여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진학의 꿈을 다시 찾은 소녀들이 낮의 피로를 잊은 채 열심히 공부하는 그 교실에서 우리는 자주 당신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드높인 운동 선수들과 함께 때로는 경기장에서 관중들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나라 살림의 소상한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어린 시절에 결의 가장 큰 서러움이 가난이란 것을 뼈아프게 체험한 박정희 대통령. 민족의 불우한 역사를 숙명처럼 여기고 가난을 되풀이하던 우리 농민들을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에 나서게 하여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려와 하면 된다는 신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기 위해 제창한 자연보호운동. 박 대통령은 국난 극복의 의지가 담긴 선열들의 유적을 가꾸어 그 호국의 정신을 길이 후세에 전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다시 찾아 그 자주적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자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력이야말로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된다는 굳은 소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를 후진 농업국으로부터 선진 중화공업국으로의 발돋움이 가능할 만큼 성장시킨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적 사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면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지도 이념을 엿볼 수 있었으니, 그것은 대세의 흐름 속에서 꼭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반드시 결단을 내리고 실현 가능한 능률적 방법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비좁은 국토에 수많은 인구와 자원마저 빈곤한 우리 한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길은 오직 공업입국과 수출진흥이라고 내다본 박 대통령.
60년대 초 겨우 3천만 불이었던 수출액을 18년 후에 155억 불로 90불 정도의 국민소득을 1300불로 발전시킨 그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안 된다고 했건만 기어코 완성시킨 경부고속도로, 그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하루의 생활권으로 만든 국토의 대동맥은 모두 당신의 강인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우리의 민족사적 전환점을 마련하신 역사의 점화자였습니다.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아보자는 불굴의 의지와 집념, 그리고 후손들에게 보람찬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땀 흘려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푸른 국토, 기름진 강산을 만들어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꾸기 위해 당신의 발걸음은 멎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가시던 날 1979년 10월 26일, 이날도 당신은 바다를 막아 농토를 얻는 거대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서 국토의 개발은 곧 무한한 자원이며 국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국토 애호 정신을 더욱더 높여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에 비운도 모르고 심리남짓한 방조제를 걸으면서 이 큰 역사의 준공을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나라와 결의만을 생각하던 62년의 생애가 그 나래를 접었습니다. 이날 장례위원장인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표해서 바치는 조사에서 대통령 각하, 이 무슨 청천의 병력입니까? 졸지에 이 무슨 변이십니까? 이처럼 영전에 엎드려 삼가 연결의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이야 어느 누가 상상조차 하였겠습니까? 그래 전 천지가 진동하여 삼천 초목이 빛을 잃었고 경악과 비탄으로 온 국민들 가슴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통일조국과 민족중흥을 향한 줄기찬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종교의식이 베풀어졌습니다. 먼저 불교계 찬불대가 극락왕생하옵소서를 합창하고 윤고암 스님 등의 독경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아제
아바마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 아제 모지 아바 이어 천주교 성가대가 야페는 나의 목자를 합창한 다음 김수환 주의경은 고별 축도에서 그를 당신 생명과 광명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비통에 젖은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도 밝혀주시어 이분의 죽음석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의롭고 밝은 나라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소서. 기독교 찬양대가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을 합창한 후 강신명 목사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지나간 18년 동안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심려를 기울여가며 많은 일을 하시다가 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앞에 모여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길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어 육성근청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관계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룰 때 참다운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경제 발전에 발맞추어서 전통의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와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호국 문화 유적의 복원이라든지 정화에 힘쓰며 충효 사상을 고취하는 참뜻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는 선조의 얼과 슬기가 깃든 전통문화유산을 알뜰하게 가꾸고 자주정신을 북돋아 이를 새 문화 창조와 민족 중흥의 활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번 인도지나 반도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 첫째,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중대한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헌화와 분향. 먼저 상주 집안생도와 근예 근영 두 영예 등 세 유자녀의 헌화와 분향이 있었습니다. 상의위원과 친족들의 헌화와 분향. 계속해서 조문특사, 외교사절, 국내외 인사들이 고인의 영전에 차례로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이정인 씨와 바리톤 오연명 씨가 360여 명의 합창단과 함께 부른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의 조가. 칠인 3조로 된 3군 의장대 연결식을 마쳤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해를 모신 연구차는 중앙청을 출발했습니다. 광화문 문도를 비켜지나 세종로 내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행렬. 결의와 함께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박 대통령의 마지막 가시는 길목을 메운
수많은 시민들. 지난날 어두웠던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지혜와 용기의 등불을 스스로 밝혀들자고 앞장섰던 박정희 대통령.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그 뼈아픈 서러움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결의 가슴마다에 하면 된다는 신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을 살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민족중흥의 신앙을 굳게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노라고 떳떳하게 대답하자던 박정희 대통령. 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기리까. 이 가을 어인 광풍 낙엽지듯 가시어도 가지마다 황금 열매 주렁주렁 열렸소이다. 오천년 이결에 찌든 가난 몰아내고 조상의 을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 세계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디뎠기 민족의 영도자 외다 역사의 중흥주 외다. 자유와 평화 통일, 그게 님의 이상과 소원. 착한 국민 되라시고 억센 나라 만들다가 십자가 지신 오늘, 붉은 피 흘리셔도 피해가 벗되지 않아 보람 더욱 찾으리다.
10년 한평생 국민의 동반자였고 오직 한 길 나라사랑 그 길에 몸바친 이여 굳센 의지 끈질긴 실천 그 누구도 못 지울 업적 민족사의 금자탑이라 두고두고 울어버리다. 우리는 이 아픔, 이 슬픔 딛고 일어서 끼치신 뜻을 이어 어김없이 가오리다. 몸 부디 편히 쉬시고 이 나라 수호신 되어 못다한 일 이루도록 큰 힘 되어 주옵소서. (80년대) 영광된 조국 건설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강인한 민족의 의지가 필요하며 피와 땀이 필요하고 총화와 단결 그리고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중앙청에서 서울역까지 도보로 간 장례 행렬은 차량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결의 가슴의 슬픔과 충격은 누를 길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로 평온과 질서를 유지해 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살아생전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리하여 민족 자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착수하여 자립의 길을 단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 이날 중앙청 연결식장에서 국립묘지에 이르는 연도에는 200만의 애도인파가 헤어질 줄을 모른 채 고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꿈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인정이 넘치는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라고 말한 박정희 대통령.
차량 행렬로 달린 영구차가 한강을 건너 국립묘지로 향하는 길목에도 애도의 인파는 넘쳤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영원히 잠드실 국립묘지. 오 년 전에 먼저 오신 영부인 묘소 바로 옆에 마련된 유택 앞에서 안장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한 이소홍 종정의 독경, 천주교 윤공이 대주교의 기원, 기독교 김해득 구세군 총사령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날 뒤늦게 도착한 일본의 조문특사 기시전 수상의 분향에 이어 필리핀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자녀를 위로했습니다. 하관병에 의해 태극기에 덮인 고인의 유해는 안장됐습니다. 목관 위에 대통령 고령 박공 정의 제궁이라고 새겨진 대리석 환뚜껑이 덮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7개 횡대석으로 이중 덮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유족과 친족들의 헌토,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양력을 새긴 대리석 지석을 환 아래쪽에 얹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은 모두 끝났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